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는 평범하고도 무난한 그런 사람이죠. 저 같은 보통의 사람은 주변에 어떤 기대 없이 살아가게 되고 그 때문에 기대치도 높지는 않게 됩니다. 만족도나 성취감의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겠죠. 제가 이룬 성취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스스로 다 고맙고 기특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자매인데 참 다른 우리 언니. 외모도 성격도 학업 성적도 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로 인한 주변의 기대도 엄청 컸고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언니는 현재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현재 중형 규모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언니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공부까지 잘했던 우리 언니. 너무 잘난 언니 때문에 저도 본의 아니게 비교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네가 진짜 헤라 동생이야? 라는 소리는 정말 숱하게 들었죠. 한때는 그런 게 스트레스일 때도 있었어요. 비교당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게다가 저는 꼭 잘난 언니를 빛나게 해주는 들러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는 오히려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가족 누군가가 잘났다는 건 플러스지 마이너스인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저희 집에서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존재였죠. 평범하신 부모님, 평범한 저와 남동생. 그런데 유독 언니만 잘났으니까요. 언니는 명문대 의대를 졸업했고 저는 커트라인이 낮은 중하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희 남동생도 비슷하고요. 학창시절 꽤나 언니가 저 붙잡고 공부도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원체 공부를 잘해서 늘 전교권에서 놀던 언니는 오히려 공부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피하는 걸 이해도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언니는 저에게도 또 우리 가족에게도 신기하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당시 언니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형부가 언니를 엄청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성사된 결혼이었어요. 하도 언니를 정신없이 쫓아다니길래 저는 처음에 형부가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버지가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회사는 중견기업 정도 되는 규모와 사원수를 가진 곳이었고 형부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형부도 명문대 유학파 출신이고요. 저는 정말 저희 언니가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돈 많고 잘난 남자가 목을 매며 결혼해 달라고 하니까요. 언니 말론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크게 결혼 생각까진 없었는데 남자 쪽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결혼까지 가게 된 거였죠. 상견례 때 형부네 가족분들을 처음 뵀는데요. 언니의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 옷차림도 그렇고 타고 오신 차도 그렇고 저는 좀 기가 죽을 만큼 삐까뻔쩍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거든요.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많이 처져서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혼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요구하겠냐면서요. 하지만 그 집에선 언니가 마음에 드신 건지 집이며 혼수며 걱정하지 말라고 좀 더 여유 있는 쪽에서 원래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네 시어머님이 좀 세게 생긴 인상이셨는데 인상과는 달리 마음이 넓으신 분인가 보다 했었죠. 그렇게 언니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부터 형부는 조금 달라졌어요. 언니 말론 여전히 형부가 언니에게 잘한다고 했지만요. 일단 틈만 나면 드나들던 저희 집에 아예 발길을 끊었거든요. 그 전에 언니랑 연애할 땐 언니를 집 앞까지 데리러 오다 보니까 그 김에 저희 집에도 종종 들어와서 밥도 먹고 가고
아빠랑 술도 한 잔씩 하고 가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점차 뜸해지더니 5,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턴 거의 형부를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같은 날에도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여쭤보면 언니는 두둑한 용돈 봉투를 들이면서 이거 이서방이 엄마 아빠 드리래요. 못 와서 죄송하다고. 아유, 이게 다 얼마야? 엄마랑 아빠 필요한 거 사세요. 고마워. 너무 고맙긴 한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 이서방 놀러와서 밥이나 같이 먹고 하는 게 더 좋구만. 미안해요, 엄마. 지금 회사 사업 확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나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야. 너도? 나도 내일로 바쁘기도 하고 이서방도 워낙 바쁘니까. 그렇게 바빠서 너네 이세 계획은 세우겠니? 에이, 한참 바쁜데 이세는 뭐 천천히요. 언니의 말에 엄마 아빠도 내심 서운하셔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바쁘다는데 뭐라고 하겠나요. 형부는 못 오는 걸 돈으로라도 대신하려는 듯 매번 빵빵한 돈 봉투나 고급스러운 선물들은 보내오긴 했습니다. 저는 언니랑 형부랑 잘 지내는 건가 궁금해서 한 번씩 물어보면 언니는 여전히 잘 지낸다고 하면서 한 번씩 여행 갔다고 풍경 사진도 보내더라고요. 그맘때 저는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좀 하다가 그만두고 뒤늦게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실습도 했었는데 제 적성하고도 잘 맞고 또 앞으로 전망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라 고시생 모드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공부가 적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강도 듣고 평일엔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다닐 때 모아놓은 돈도 야금야금 써가고 있다 보니 불안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해도 되지만 저도 나이가 있는 터라 마냥 달라고 하기도 눈치가 보였고요. 그래서 공부에 방해가 안 되면서 짧은 시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알바가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찾아본 게 바로 하객 알바였습니다. 알바 사이트에 하객 알바 모집이 있더라고요. 아예 하객 알바 대행사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해두면 알아서 결혼식을 하객 알바를 알선해주고 대행사에선 일정의 소개비를 떼어가더라고요. 이런 건 말로만 들어봤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내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게 힘들기도 했는데 주말에 예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바람 쐬러도 나가면서 결혼식 구경도 하고 그렇게 몇 시간 갔다 오는 게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게 되었어요. 의외로 하객 알바를 쓰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신부든 신랑이든 하객이 상대방에 비해 너무 적을 때 혹은 부를 친구가 없을 때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객 알바에는 나름의 옵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지인 촬영 때 사진을 찍는다던가 혹은 부케를 받는다던가 하면 추가금을 더 주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엄청 긴장됐죠. 말이야 알바라지만 결국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진짜 신부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아는 사이처럼 보여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꽤 낯짝이 두꺼워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투성이인 결혼식장에서 뻘쭘하게 신부 대기실 들어가고 신부랑 간단한 신호를 주고받은 후 사진 찍고 궁금하지도 않은 안부도 물었습니다. 신부도 어색해하긴 마찬가지죠.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그런데 나름 재미는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알바인데 힘든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예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외출한다는 게 리프레시되고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다 보니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엄청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아는 척을 하게 됐어요. 진짜 하객처럼 결혼식 축하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저는 종종 하객 알바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대행사 실장님이 먼저 알바 있다고 시간 되냐고 톡을 보내주실 정도였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복지사 시험 일정이 점차 다가와서 당분간은 알바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일당이 좀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친한 친구처럼 적당히 시간 좀 때워주고 또 마지막 지인 사진 찍을 때도 찍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케도 제가 받고 뷔페까지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객 알바 옵션의 총 집합이었죠. 기본 페이 자체도 다른 알바보다 더 셌는데 그 이유가 좀 천연덕스럽고 티 안 나게 연기 잘해주실 분들만 찾는다고 했다더라고요. 의뢰를 했던 신부가. 똑같은 하객 알바 자리지만 시급이 다른 때보다 훨씬 세다 보니까 이번 것만 할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험이 코앞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했죠. 실장님이 제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신부 친구인 척을 잘해줘서 신부들이 고마워하더라면서 이번에도 잘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장님이랑도 나름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은 왜 돈을 더 주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실장님이 그만큼 잘해달라 그거지. 돈은 더 줘도 되니까. 하객 알바뿐만 아니고 우리 쪽으로 친정부모님 역할 대행까지 섭외해달라고 했다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하객 알바야 보는 눈 때문에 머릿수 채우려고도 많이 하는데 친정 부모님 섭외는 너무 본격적이잖아요. 진짜요? 아예 부모님까지 속인다고요? 이런 의뢰가 흔하진 않은데 이 여자분은 그렇게 해달라네. 돈은 크게 상관 안 하니까 최대한 티 안 나게 연기 잘해주실 분들로. 그리고 치장도 고급스럽게 해와야 된다고 웃돈도 더 줄 수 있다네. 와, 무슨 사정인지 진짜 궁금하다. 그러게.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 11시까지 늦지 않게 와요. 참, 옷도 좀 고급스럽게 입고 왔으면 한데 아무래도 친한 친구 역할 하는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 끊고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전까진 하객 알바하러 다닐 때 입고 갔던 옷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언니가 선물해준 정장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예전에 산 거다 보니 좀 촌스럽기도 해서 고급스럽게 입고 오라는 실장님 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하다가 언니에게 옷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어디 가냐고 했고 저는 그냥 아는 사람 결혼식 간다고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했죠. 언니는 알겠다며 자기가 퇴근할 때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김에 사실 언니 집에 가고 싶기도 했는데 신혼 초에 몇 번 간 것 말고는 따로 언니 집에 간 적은 없었어요. 언니가 워낙 바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날 퇴근하면서 언니는 옷이랑 가방까지 여러 개 챙겨왔더라고요. 자기는 요새 잘 안 입는다며 아예 저보고 입으라고 하면서요. 옷들은 막 산 것처럼 상태도 좋고 무엇보다 엄청 고급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막 좋아하니까 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미안해 미라야. 내가 요새 바빠서 너무 신경 못 썼다. 뭘? 너도 예쁜 옷, 예쁜 구두 그런 거 좋아하잖아. 조만간에 언니가 좀 사줄게. 저는 그 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니가 말은 저러지만 사실 저한테 용돈도 종종 주고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명품 가방도 언니가 사준 겁니다. 형부가 워낙 부자라고 해도 그게 언니 돈도 아니고 또 언니가 의사라고 해도 병원에서 월급 받는 입장인데 이 이상 저한테 어떻게 잘해주나요?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게다가 저는 공부하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언니는 제가 사회복지사 합격하면 제대로 옷하고 구두하고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제가 복지사 돼서 첫 월급 받으면 언니한테 선물하고 싶었지만요. 어쨌든 언니에게 받은 옷과 가방을 들고 저는 일요일 약속된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하객을 둘러보니 저처럼 하객 알바로 오신 분들도 제법 되더라고요. 몇 번 가다 보니 저처럼 종종 와서 얼굴이 눈에 익은 분들도 있고 또 약간 감으로도 알겠더라고요. 진짜 하객인지 알바인지. 하지만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머릿속에서 미리 실장님이 알려준 신부 이름을 되뇌이며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신부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이 좀 휑하긴 하더라고요. 보통은 사진 찍으러 지인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진짜 지인은 몇 명 없는 것 같았죠. 저는 이름을 부르며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그분도 바로 제가 친한 친구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 단박에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왔어? 고마워, 결혼식 와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보통 하객 알바하러 가면 제가 아는 척을 해도 신부님들이 어색해 하거든요. 제가 진짜 지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처럼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일부러 더 호들갑을 떨었죠. 수진아, 너 너무 예쁘다. 저는 신부 옆에 앉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디서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친한 척 연기해야 된다는 건 이 일을 할 때 불문율이거든요.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저는 인사를 하며 식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앞에 놓여져 있는 사진과 액자들을 구경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사진 속 신랑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저희 형부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웨딩 촬영 사진이야 워낙에 포토샵을 많이 하니까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그 얼굴은 저희 형부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나? 저는 속으로 형부가 혹시 남동생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분명 누나만 한 분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참 신기하다. 사진을 찍어서 언니한테 보여줘야겠다. 언니도 깜짝 놀라겠다 생각하며 제 폰으로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식장으로 다가갈 때였어요. 저는 사진을 봤을 때보다 100배는 더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면 진짜 저희 형부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되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옆에 안내표를 보니 이름도 이진영, 저희 형부가 맞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저는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조금 더 다가가서 봤어요. 그런데 목소리, 얼굴 다 형부가 맞았어요. 무엇보다 형부 옆에서 손님을 함께 맞이하는 형부의 어머니와 아버지, 상견례 때 뵀었던 언니의 시부모님이 맞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랑 결혼한 형부가 여기서 새신랑이 돼서 결혼식을 올린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 후에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언니 몰래 결혼이라도 하는 건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혼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나? 아니면 언니가 애초에 혼인신고를 안 했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는데 그와 동시에 제 발걸음은 형부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부 그리고 형부네 부모님 앞에 우뚝 섰을 때였어요. 형부 부모님은 저를 한 번에 못 알아본 건지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셨고 형부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처제? 형부의 말에 언니네 시부모님도 그제야 저를 알아보겠는지 움찔 놀라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왔어? 형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부는 당혹스러워하며 주변 눈치만 보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는 게 맞아요? 형부가 지금 결혼 올리는 신랑인 게 맞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부 어머니가 급하게 제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사돈 처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잠깐 가서 얘기 좀 하지. 무슨 얘기요? 그러자 형부가 나서더라고요. 엄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잠깐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형부를 따라갔습니다. 형부는 식장에서 살짝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어떻게 온 거야? 제가 여기 어떻게 온 게 중요해요? 형부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저희 언니는요? 제 말에 형부는 골치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헤라한테 아무 말 못 들었니? 무슨 말이요? 헤라한테 전화해봐. 헤라한테 직접 들어.
네? 그러면 언니도 형부가 결혼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언니한테 들어. 난 들어가 봐야 돼. 잠깐만요. 지금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돼. 형부 미치셨어요? 결혼했는데 또 결혼을 한다니요. 제가 기가 막혀 형부 팔을 잡고 늘어지니 형부가 저를 확 뿌리치더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이럴 줄 알고 빨리 말하라고 한 건데. 뭘요? 아직 말도 안 하고 환장하겠다 진짜. 어쨌든 처제, 나 헤라랑 끝났어. 끝난 지 꽤 오래야. 네? 우리 이혼했다고. 저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난데없이 이혼이라뇨. 언제요? 꽤 됐어. 결혼하고 6개월 정도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생신 때 형부가 줬다며 돈 봉투를 선물로 준 언니였는데 두 사람이 진작에 헤어졌다뇨. 이혼했다고요? 그래. 어쨌든 난 지금 가봐야 되고 자세한 건 언니한테 직접 들어. 형부는 급하게 가려다가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나 이 결혼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행여나 결혼식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신부에게 이상한 말을 전하거나 그럴 생각 하지 마. 그러면서 저한테 경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얼떨떨해서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형부가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갔고 저는 그 앞에서 멍하게 있다가 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어디냐고 하니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언니 집으로 간다고 했고 언니는 깜짝 놀라면서 왜 오냐고 자기가 친정인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니에게 소리를 질렀죠. 언니 지금 무슨 짓이야? 나 지금 어딘 줄 알아? 어딘데? 형부 결혼식. 형부 지금 결혼식 올려. 제 말에 언니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결혼? 오늘이 그 사람 결혼식이구나.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했어요. 저는 됐고 일단 보자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 결혼식장 어디냐고 했고 자기가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장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고 언니가 급하게 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말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부 지금 저 안에서 결혼식 올리고 있어. 미안해. 너 많이 놀랐겠다. 내가 놀란 게 문제야? 일단 이 근처 어디라도 가서 얘기해. 다 말할게. 저는 그렇게 언니와 함께 근처 카페로 들어가게 됐죠. 다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허심탄회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나 실은 이혼했어.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형부의 말대로였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조금만 마음 정리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 못하겠더라고. 이상하게 용기가 안 났어. 왜? 모르지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언니는 씁쓸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이혼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였어. 진영 씨도 변했고 시부모님하고도 많이 안 좋았어. 저는 놀랐어요. 분명 언니는 늘 시부모님이 잘해주신다, 딸처럼 대해주신다, 형부도 여전히 너무 잘해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많이 안 좋았어? 알고 보니 애초에 시부모님은 반대했는데 진영 씨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더라고. 나랑 결혼 안 시켜주면 인연 끊겠다고 하면서. 애초에 나 마음에 안 드셨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선 더 안 좋아하셨어. 나도 꽤 힘들었지. 나를 그렇게 미워하실 줄은 몰랐으니까. 그 말을 하는 언니의 눈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언니는 꽤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은 듯 했습니다. 늘 인기 많고 친구 많고 어른분들까지도 다 좋아했던 언니. 그런 취급은 언니도 처음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진영 씨만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진영 씨도 내가 아는 진영 씨가 아니었어.
그렇게 나 좋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랑 결혼할 거 아니면 그 누구랑도 결혼 안 한다고 큰소리치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없더라고. 형부가 어떻게 했길래. 신혼 초부터 뒤에서 여자 만나고 나한테도 함부로 하고. 뭐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페 안에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때부터 바람을 폈다고? 회사 직원이니 후배니 아주 갖은 핑계 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더라. 결혼해보니 내가 별거 없대. 결혼 전엔 내가 그렇게 콧대 높고 대단해 보였는데 막상 가져보니 별거 없다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형부, 아니 그 미친놈이 그렇게 말했다고? 더한 말도 많이 했어. 나도 너무 힘들고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다 그만두자고 못하겠더라. 뭔가 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 못한 것 같기도 해. 내가 하는 선택은 다 맞고 그 선택들은 나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었거든. 근데 내가 선택한 남자, 그리고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주변에서도 뭐라고 할지 두렵고. 그래서 꾸역꾸역 참았어. 그런데 사실 나보다 진영 씨 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여자 생긴 것도 내가 다 참아줬는데 뭘 하는 줄 아니?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생겼대. 나랑은 애초에 결혼한 게 잘못된 것 같다면서. 이 새끼가 진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 결혼식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겨우 저를 말렸죠. 그러지 마. 우리 진작에 다 끝났어. 이제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 왜 집엔 얘기 안 한 건데? 말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야. 비록 진영 씨가 우리 집엔 잘 안 와도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는 자랑스러운 사이인데 큰딸 부잣집에 결혼까지 잘했다고 으쓱해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6개월 만에 도장 찍는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제 말에 언니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그런 게 중요했을까? 저는 고개를 떨구는 언니가 이해 안 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늘 실패투성이인 저와 달리 마음먹은 건 뭐든지 해내고 이루던 언니. 직업도 사랑도 결혼도 모든 게 다 완벽하기만 한 언니였는데 결혼 6개월 만에 그렇게 쫓겨나듯 이혼당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소갈이 했을까. 생각할수록 제 가슴도 미어지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겠다고 했어. 나도 지쳤으니까. 또 조용히 이혼해 준다는 조건으로 위자료도 섭섭치 않게 해줬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릴 거고 당분간은 모른 척 해달라고 했어. 행여나 우리 부모님이 전화하셔도 모른 척 해달라고. 때가 되면 내가 말할 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니까 그 정도는 해달라고. 그 사람도 알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아직도 말 안 했냐고 따지더라고. 자기는 새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걸리적거린대. 나는 알겠다고 곧 말하겠다고 해놓고 또 말 못했어.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네가 보게 됐네. 오늘 엄마 아빠한테도 말씀드릴게.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미뤄왔는지. 내가 참 바보 같지?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언니. 그런 언니가 저렇게 주눅든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언니 옆자리로 가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보다 5살이나 많아서 늘 저를 보듬어 주었던 언니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언니를 보듬어 주었어요. 그래, 오늘 엄마 아빠한테 말하자. 그리고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런 놈 때문에 언니 기죽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 차라리 잘 됐어. 언니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미친놈하고 미친 시댁을 참고 살아? 다 필요 없다 그래.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나도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다 끊어내려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는 살면서 실패가 별로 없어서 낯설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거야. 나도 이제 괜찮아. 그리고 다음부턴 이런 일은 꼭 우리한테 다 말해. 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언니 혼자 하려고 해. 언니 혼자 아니잖아. 맞아. 나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젠 안 그럴게. 저는 언니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언니는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언니 같네. 그날 언니는 저희 집으로 가서 이혼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중대한 일을 왜 너 혼자 결정하느냐고, 그리고 왜 여태까지 이혼 사실을 숨기고 속인 거냐고 한바탕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결국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냐고 우셨고, 아빠도 담배만 뻑뻑 피시다가 언니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언니도 죄송하다고 엄청 울었고요. 제가 결혼식을 갔다가 형부를 본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게 되면 엄마 아빠도 기함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신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결혼식 어떻게 가게 된 거냐고요. 신부랑 아는 사이냐면서요. 저도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는 사이 아니야. 나 하객알바 간 거거든. 하객알바? 내가 시험 준비하면서 일요일에 간간히 하던 알바거든. 결혼식 하객알바. 거기도 그것 때문에 간 거야. 왜 그런 것까지 했을까? 친구가 별로 없었나? 저는 언니 말을 듣고 보니 신부 쪽에서 부모님 역할 대행 알바까지 썼다는 게 떠올랐어요. 언니에게 말했는데 언니가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왜? 그럼 그쪽 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겠지. 진짜 부모님이 있으면 뭐하러 역할 대행을 시키겠어. 그 큰돈 줘가면서. 나도 하객 알바 조금 해봤지만 부모 역할 대행까지 하는 사람은 잘 못 봤거든. 위험이 너무 크잖아.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솔직하게 안 계시다고 해야지.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겠네. 뭐가? 그때 너네 형부, 아니 이진영이 나보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헤어져 달라고 했었잖아. 그랬다며. 내가 어떤 여자냐고 울고불고 물어봤는데 우리 집하고 다르게 친정도 엄청 잘 살고 아버님은 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있고 어머니는 외국에서 사업하신다 그랬거든. 집안 좋고 예쁘고 어리고 잘난 여자라면서 자기 진짜 짝은 그 여자 같다고 하더라고. 뭐? 언니는 기막혀서 웃더라고요. 집안 좋고 잘난 여자랑 새로 결혼할 거라고 언니한테 이혼해달라 했는데 정작 그 여자는 부모님 자리까지 대행 알바를 쓴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미궁의 여자니까요. 그럼 뭐야? 사기꾼인가? 모르지. 무슨 사정인지는. 확실한 건 이진영이 말했던 그런 여자는 아니라는 거네. 저는 너무 꼬시더라고요. 나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잘난 우리 언니를 집안 별 볼 일 없다고 쉽게 차버릴 땐 언제고 결국 만난 여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기꾼 비스무리한 여자니까요. 그 여자의 목적이 뭔지 왜 부모님을 대행 알바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속이거나 사기친 거면 언니네 전 시댁도 얼마 가지 않아 쑥대밭이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꼭 알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게요. 어쨌든 그 일 이후 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하니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엄청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도 축하한다며 저에게 옷하고 구두 아주 비싼 걸로 사주더라고요. 일할 때는 부담스러워서 못 입겠고 누구 결혼하면 그때나 입고 가려고요. 참고로 하객 알바는 그 일 이후로 더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첫 월급 받았을 때 다짐처럼 언니에게 선물을 하나 했죠.
언니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언니는 결혼에 관해 시련과 아픔을 겪었고 그 당시에는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가 없어 힘들어했죠. 하지만 상처와 시련은 내면을 좀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언니도 그 일로 인해 조금은 더 마음이 단단해졌을 거고 또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기대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저를 늘 챙겨주고 위해주던 언니. 앞으로는 저도 언니를 많이 위해주며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